카드론, 리볼빙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거의 인생이 끝까지 왔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카드론 쓴다고 뭘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냐, 너무 과도하게 좀 폄하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카드론 이자가 18% 이상이죠. 사실상 거의 사채에 가까운 이자율입니다. 결국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이제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보다가 돌고 돌아 카드론까지 왔다라고 이제 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 카드론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연체가 되면요, 그 다음은 더 이상 대출을 낼 곳이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이제 상황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을 잘 대응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조하고 최대한 나의 모양새를, 나의 태도를 좀 좋게 하고 움직여야, 그래야 삶이 나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데,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욕심만 부리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궁지에 몰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인생은 무엇이든 협의하고 의논하고 맞춰가는 것이지, 나는 똑똑하고 남들은 다 바보 병신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되고 하청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신출내기들이 세상을, 사람을 우습게 본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얻어 쓰다가 평생을 추락한 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은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서서히 타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강남 3구의 모 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일가족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나쁜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알고 봤더니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할 만큼의 끝까지 간 것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통장에 잔고에 몇 억도 있고 그냥 가장이 실직했을 뿐인 거고 생활 수준을 조금만 줄이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막다른 골목에 이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실전인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미친 또라이들 많이 만납니다. 사기꾼도 많이 만나고, 또라이들이나 사기꾼들에게 걸려들면요, 순식간에 내 목숨줄 같은 돈이 날아가죠. 그리고 나면요, 인생이 그냥 녹는 겁니다. 빚져서 1억, 2억, 3억 사기당하면요, 10년, 20년, 30년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인생이 그냥 날아갑니다. 30년 인생이 예를 들어 3억 사기당하면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코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며 지내야 됩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따져봐야죠. 생각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 명심도 명심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참 우리는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과하게 갑질도 하면 안 되고 얼질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몸조심도 해야 되고 말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 조심도 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요새 갑질에 얼질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악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개막장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괜찮다 남들도 다 빚지고 산다. 그래, 너 정도면은 그래, 집은 서울에 새 아파트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 그 새 아파트 살기 위해서 요새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래, 너는 젊으니까 빚이 한 8억까지 내는 거는 괜찮다. 8억 빚 냈는데 나중에 집값이 10억 오르면 남는 장사다. 이렇게 개소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미친놈 전성시대죠. 요즘 와서 부쩍 드는 생각이,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카드로 대출 받으라고 얘기하고 제2금융권 대출이 싸게 나왔다고 받으라고 자꾸 꼬드깁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하지 왜 남에게 권하겠습니까? 믿지 못할 인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참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이 경기 둔화와 이 고금리의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절벽으로 내몰 겁니다. 매우 무서운 이야기죠.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자, 상환, 압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그걸 또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투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가정들이 파산하고 가정이 해체가 되면요. 어른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알아서 살지만 노동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 청소년들이 삶이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사라지면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되죠. 하야나같이 나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상대로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해댑니다.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는 게 아니라 범죄의 도구로 생각하고 성놀이개로 생각하고 성매매로 내몰면서 장사할 미천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사방에서 목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살아가는 삶을 어려워하고 겁내며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카드론을 쓴다, 리볼빙을 쓴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염려하는 거죠. 더 겁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막막하죠. 참 서글프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 겁나는 일들이 많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또 빚이 또 남아있고 이러면요, 가정이 온전하게 지속되기가,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